자,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정답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고은입니다. 오늘은 특목고들 중에서도 외고국제고에 관련된 설명을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전국권자사고에 관련된 설명을 좀 다뤘었는데 아마 외고국제고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요즘 워낙 이 또 외고국제고에 관련돼서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외고국제고가 어떤 식으로 입시를 치르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학생들이 외고국제고를 가야 하는지 또는 가면 좋은지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마지막에는 각각 외고들의 어떤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설명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외고가 또는 국제고가 어떤 식으로 입시를 치르고 있는지에 대해서부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저번 시간에 전국권자사고 얘기를 하면서 전국권자사고 같은 경우는 국영수사과 2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국영수사과 성적이 절대평가로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미리 말씀을 드리면 외고국제고 같은 경우는 전국권자사고에 비해서는 성적 바운더리가 굉장히 넓은 편입니다. 외고들 같은 경우는 1차에 160 만점을 통해서 내신 성적과 출결이 들어가고 40점 2차에 면접 성적이 들어가서 총 200점 만점으로 학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160 만점의 내신 성적 같은 경우는 우선 2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 영어 성적 절대평가로 A를 받게 되면은 160 만점의 성적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학생분들 중에 이런 게 궁금하신 분들이 또 계실 거예요. 내가 알고 있기로는 외고국제고는 국어사회 성적도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어사회 성적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국어사회 성적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그 160 만점의 성적에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혹시 동점자가 너무 많을 경우에 면접을 보는 학생을 걸러내기 위해서 보는 용도로 국어와 사회 성적을 본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너무 동점자가 많을 경우는 어떤 경우를 해당하느냐 1.5배수나 또는 2배수 정도의 경쟁률을 학교 또는 교육청마다 각기 다르게 지정을 하고 있지만 요즘은 대부분 이제 1.5배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면접을 보는 학생이 1.5배수보다 지나치게 많게 될 경우 국어와 사회 성적을 보면서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은 학생을 떨어뜨린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2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 영어 성적이 모두 AAAA가 나온 학생들 중에 만점자가 너무 많으면 3학년 2학기 국어에서 B가 나온 학생부터 면접을 못 보는 거죠. 자, 근데도 만점자가 많다. 그러면은 3학년 2학기 사회에서 B가 나온 학생이 면접을 못 보고 근데도 만점자가 많으면 3학년 1학기 국어, 3학년 1학기 사회, 2학년 2학기 국어 이런 식으로 어떻게 반영이 된다? 순차적으로 반영이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전국권자사고와 성적 반영 방식에서의 굉장히 큰 차이인데요. 전국권자사고들은 동시 반영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학기의 학과목 중에 한 개라도 B가 있으면 아무래도 면접 보기가 좀 어렵지만 지금 외고국제고 같은 경우는 3학년 2학기 직전 성적부터 순차적 반영이기 때문에 몇 학년 몇 학기 때 B가 나왔는지가 면접을 이제 판가름하는 데 있어서 면접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늠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몇 학년 몇 학기 때 B가 나온 게 위험한가가 아마 대부분 학생들이 제일 궁금할 부분일 것 같아요. 자, 요것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 작년부터 시작된 전반적인 학령 인구 저하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입시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특목고에 관련된 약간의 불안정성이 겹쳐지면서 경쟁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외고국제고 같은 경우는 전국권자사고에 비해서 경쟁률의 어떤 떨어짐이 조금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여기 지금 서울권 친구들이 많이 적는 대원외고나 명덕외고, 이화외고 자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 물론 작년은 너무 학령 인구가 적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완전히 표본화시키긴 좀 어렵지만 영어에서만 A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명덕외고나 대원외고 같은 경우가 충분히 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3학년 2학기 국어에서 B가 나온 경우들도 최종 합격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3학년 2학기 영어까지 영어 성적 4개를 A만 받아놓으면 사실 요즘 같은 경우는 외고를 적을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명덕 러과나 아니면 대원 같은 경우도 경쟁률이 좀 낮았었던 과는 영어에서 B가 나온 학생도 붙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왜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냐면 우선 제가 작년에 데리고 있었던 학생들 중에서는 없었는데 원래 작년까지만 해도 명덕이나 대원을 영어에서 B가 나온 학생이 적는다는 건 상상도 못했었던 일이기 때문에 없었던 거지. 안 될 것 같아서 뭐 예를 들어 안 썼다던가 아니면 썼는데 떨어졌다던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있다고 제가 알고 있고 이건 경쟁률이 떨어졌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외고 같은 경우는 성적의 바운더리를 넓게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출결에서 문제가 없고 영어에서 A가 나온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누구나 외고를 쓸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사실상 외고의 진입 장벽 자체는 좀 낮아진 거죠. 그러면 어떤 학생들이 외고를 쓰면 좋을까에 대한 얘기를 또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학부모님들이랑 상담을 할 때도 가장 많이 질문이 들어오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학생들이랑 같이 수업을 진행을 할 때도 학생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고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바로 외고를 가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질문을 저한테도 많이 하고 본인 스스로한테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자,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정답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는 대학처럼 뭐 완전히 서열화가 되어 있다던가 아니면 대학처럼 진짜 속된 말로 특목고를 안 가면 인생이 망한다던가 이런 거는 사실 없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편안하게 또는 조금 더 부담 없이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학생의 스타일이나 아니면은 주변 환경이나 이런 거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뭐가 맞고 틀리다, 외고를 가라 마라 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때까지 제가 이 목동에서 10년 동안의 경험치와 그 다음에 제 제자들이 그 학교에서 적응하는 바들을 봤을 때 어떤 잘 적응하는 친구들의 공통점 같은 게 몇몇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학교 선택을 고민하고 계시는 학생이 있다면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생각을 해주셔도 되실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외고는 어떤 학생이 쓰면 좋은가? 첫 번째는 본인이 문과형 학생이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너무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사실 우선은 외고의 어떤 커리큘럼 자체가 외국어뿐이 아니라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문과 쪽 계열이라고 할 수 있는 경영경제, 언론, 아니면 사회과학, 철학, 뭐 국어국문, 뭐 모든 면에서 우리가 이제 인문사회나 사회과학 계열이라고 얘기하는 전반적 문과 계열의 모든 과들을 사실상 아우를 수 있는 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학교에서 제공해주는 다양한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그 학교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 수업들이 사실 외고이기 때문에 외국어에만 치중되어 있지는 않고요. 굉장히 많은 어떤 문과 계열의 다양한 활동들을 섭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 들어가게 되면은 외고이기 때문에 본인이 외국어 학습을 할 마음과 어느 정도의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는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죠. 사실 외국어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1학년 때 같은 경우는 영어나 외국어 시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 외국어 공부가 힘들지 않는 문과형 학생이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외고에서 얻어갈 수 있는 것들이 꽤 많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일반고랑 비교를 했을 때 중3 학생들 중에 굉장히 자질이 좋은 이과형 학생이 있다고 칩시다. 자, 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사실 과학고 영재고나 전국에 10개밖에 없는 전국권 자사고 정도 빼고는 이런 자질이 좋은 이과형 학생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고등학교가 별로 없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대부분 자질이 좋은 이과형 학생들이 일반고로 많이들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근데 문과형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역마다 외고국제고가 존재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서울 같은 경우도 외고국제고가 6개씩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과형의 자질이 좋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외고나 국제고 같은 특목고를 그리고 갈 수 있는 학생들이 많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반고 문과 같은 경우는 일반고 이과에 비해서 조금 더 활동의 서포트가 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자기가 문과형 학생이 좀 분명하다라고 한다면 외고를 한번 생각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사실 본인의
성격이나 아니면 본인의 성향에 대해서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드리는데요. 자, 이거는 본인 스스로 판단하기에도 그럴 수도 있고 주변에서 본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 본인의 성격, 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기본적으로 외고국제고나 특목고들 같은 경우는 아주 경쟁지향적 분위기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공부에 관심이 없는 친구는 없고 모두가 좋은 대학을 가고자 하는 열정이 있고 사실 이것이 학습 분위기가 굉장히 좋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만큼 모든 학생들이 욕심 있게 대입에 지금 달려들고 도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본인은 절대 중학교 때와 똑같은 성적을 받을 수 없을 것이고 본인은 절대 중학교 때처럼 주목받는 모범생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여학생들 중에서 굉장히 섬세하고 약간 예민한 스타일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친구 관계에 있어서 고민을 많이 느끼거나 아니면 본인 스스로 생각했을 때도 잔 걱정이 많다고 느낀다던가 아니면 주변의 말이나 이런 거에 상처를 쉽게 받는다던가 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센시티브한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 경쟁적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스트레스보다 훨씬 더 배의 스트레스를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아웃풋도 떨어지게 되고 학교를 다니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역스럽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학습 역량과 학업 역량이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멘탈의 안정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본인의 성향과 성격에 따라서도 이런 식의 결정은 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학교별 외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이런 학생이 외고를 쓰면 좋다에 관련된 부분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설명을 바탕으로 학교 선택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